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프닝 곡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바로 에어울프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프리윙에서 출시한 FW450 에어울프인데 스케일 헬기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전에 리뷰했었던 RCL에서 나온 C186 맥스 1대33 스케일 헬기인데 얘를 테일로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제가 맞춰놓고 있으면 크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헬기인데 이 헬기 같은 경우에 패들 제외하고 동체 길이가 지금 70mm 정도, 그리고 이 로터가 들어갈 경우에 805mm 정도예요. 80cm 정도. 그리고 동체 높이만 해도 195mm로 거의 20cm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오는데, 일단 정면입니다. 미드에서 나왔던 에어울프 디자인 그대로이고요.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기관총이 있었던 자리인데 요거는 없어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500급 이상부터 서버가 들어가서 크기가 커져야 될 거예요. 서버로 옛 바퀴가 들어가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쪽에 들어가고, 이 테일 모터 같은 경우에는 2008 브러쉬리스 모터가 있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도장도 정말 반짝반짝 잘 되어 있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이쪽 얘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빼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구멍에다가 맞춰서 얘를 잘 체결하시면 돼요. 재질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전자부품, 플라스틱이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메탈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종류 되어 있는 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품들은 요거는 카본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790g 정도 되고요. 5000mAh짜리 4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요게 1.3kg 정도가 돼서 4종 헬기 면허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메인 로터의 길이는 805mm 정도가 되고요. 로터 단일로 보면 요거 하나가 360mm 정도가 됩니다. 테일 로터 보시게 되면 직경 윙스팬 같은 경우에 164mm 정도가 되고요. 기어 사양은 모터 기어는 13T, 변속기 매연기는 8T 정도가 됩니다. ESC 같은 경우 60A 듀얼 브러쉬리스 ESC가 들어가고 13g짜리 메탈 기어 서버가 들어가 있고, 이 헬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용자 친화적인 GPS 지원 비행 모드가 되어 웜터치 이륙과 자동 착륙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레디 투 플라이 제품으로 편의성하고 간단하게 컴퓨터 보정을 하면서 1분 이내로 물리적인 조립 비행 준비가 완료돼요. 인루터만 여기다가 끼우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3분 이내에 조립이 가능합니다. 듀얼 브러쉬리스 직진 구동 모터 설계가 되어 있어서 90%의 이동 부품을 없애고 진동을 최소화하면서 수명을 연장했다고 해요. GPS 자동 안정화 시스템하고 3D 수동 비행 모드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신호가 끊기더라도 드론과 똑같이 원터치 귀환, 리턴 투 홈이 가능합니다. 저전력하고 신호 손실 시 자동 귀환 기능도 되고 있고, 핸즈 프리 그리고 팔자 비행하고 이런 자동 비행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벨 206 V3과 동일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벨 206에다가 넣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셀 5000mA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비행시간은 실제 실측해보니까 20분보다 조금 더 넘게 한 22분 정도의 긴 비행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벨 206에 들어갔던 배터리는 3000mAh짜리고 얘는 5000mAh짜리예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배터리고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터리 장착하는 게 벨 206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홈이 보이게 되는데 이 홈에다가 넣어주고요. 넣은 상태에서 눌러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비행 중에 뭐 떨어지거나 빠질 염려가 굉장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CG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배터리가 이 상단 부분으로
옮겨지게 되면 CG가 틀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밑으로 배터리를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성 테스트를 해봤는데 헬리콥터의 스포츠 성능하고 GPS 안정화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른 고속 비행도 가능했는데요. 고급 드론과 비슷하게 GPS 위성하고 연결이 돼서 항상 위치를 인식하고 비행 중에 안정적인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두 손을 띄어도 물론 비행이 잘 되었고요. 조종기는 벨 206에 쓰였던 조종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탑하고 런이 있고요. 노멀, 0자 비행, 8자 비행, 홈, GPS, 3D 비행, 그리고 노멀하고 인버트. 얘가 3D 배면 비행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턴치로 누르게 되면 이 기체 자체가 뒤집어지면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얘 노멀로 하면 다시 뒤집어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PC에서 활성화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벨 206 한번 떨어뜨렸죠. 왜냐면 노멀 비행에서 8자 비행이나 5자 자동 비행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수동 비행으로 올릴 때 얘를 기체를 보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캡을 씌워가지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이쪽 버튼하고 다르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더니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종기 자체는 모두 1에서 4까지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원을 킬 때는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여기서 스위치 조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 시스템을 들어가고, 시스템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모드 변경은 시스템을 클릭을 해주고요. 이거 터치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틱 모드가 있습니다. 스틱 모드를 누르면 M1, M2, M3, M4가 있는데 저는 모드 2기 때문에 2로 해놨는데 모드 1 쓰시는 분은 이 M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동 거는 방법은 외부에 나가서 GPS 신호를 받게 해준 다음에 GPS로 이렇게 스위치를 놓게 되면 안쪽에서 이게 GPS 신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안 꺼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불빛이 그린 색깔로 변하게 되면 조종기를 왼쪽 오른쪽을 각각 7시하고 5시 방향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쪽 로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비행을 해보니 중급 조종사와 초급 조종사 모두에게 적합한 헬기 같았습니다. 캐주얼한 비행 연습용으로도 충분한 사용이 되고요. 스포츠 비행에 한계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터치 리버스 기능도 제공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터치 리버스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이 기능은 PC와 연결해서 활성을 해야 됩니다. 헬리콥터 본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막아놓은 것 같아요. 내구성과 안전성 부분에선 CNC로 가공된 금속 메인 로터 어셈블리와 링크 레이아웃은 더 큰 클래스의 헬리콥터처럼 설계가 돼서 서버 모터가 최적의 위치에서 배치가 되어 있고 기계적인 장점을 극대화해주고 있어요. 특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 레이저 컷이 되어 있어서 비틀림에 강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벨 206이 거의 고도 한 15m 이상 20m에서 떨어졌는데도 프레임 충격이 전혀 없었어요. 안에 있는 하부에 있는 부분만 살짝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랜딩 스피드도 비행 중 안전성과 착륙 후 높이를 개선해서 단단하고 깨끗한 표면에서도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GPS가 안에 들어가 있고 시스템에서도 헬기를 전부 다 호버링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한 15초 정도 외부에서 보정 과정만 통하면 사용자의 지역에 맞춰서 GPS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비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고급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육축 자이로 기능을 끄고 원래대로 조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총평을 좀 해보면 예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드림 헬기가 저한테 딱 2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벨 206 V3고요. 나머지가 이 에어울프 헬기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470급 크기의 비행을 하는 동안 헬기의 소리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이 진짜 헬기 같았어요. 육축 자이로와 GPS가 탑재되면서 예전에는 헬기를 띄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470급 크기의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하고 소리, 그리고 GPS 안정화 비행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헬기를 조종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안정성과 조작성, 반응성 모두 뛰어났고 고급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궤도에 있는 GPS 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위치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착륙 포인트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이 헬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인테리어적인 목적도 가져가게 되면서 헬기를 날리는 것 같은 만족감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헬기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드론이나 비행기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헬기 로터 소리가 정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게 필드에서 들어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기체가 커질수록 진짜 실기 헬기와 점점 같아지게 되는데 요 450급 헬기만 돼도 소리 자체로만 들어도 진짜 헬기 같았어요. 이 정말 만족했던 기체로 하나 정도 집에 가져다 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나 비행 만족감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종기에서 엔진 스탑 버튼만 조심하신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드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 없이 비행기 조작을 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같은 경우에 요즘 환율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한 839불 정도 해요. 그런데 이 레이저던하고 제가 딜을 해서 구독자 같은 경우에 이 J10이라는 프로모션 코드를 구입할 때 넣으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5불에 구입이 가능하시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벨 206 떨어져가지고 수리를 의뢰를 했는데도 그 기술진이 붙어가지고 되게 잘 해주시고, 부품 수급이나 이런 뭐 수리 같은 것들도 그 업체에서 해준다라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알리에서 구매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고가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점에서 구입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혹시 나중에 망가지더라도 사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